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승강기 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승강기의 구동 방식 중 기어리스 방식에 관한 문제로 기어리스 방식의 특징과 기계실 필요성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승강기의 구동 방식 중 기어리스 방식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정답은 2번 기계실이 불필요하다입니다. 기어리스 방식은 감속기가 없어 동력 전달 효율이 높고 고속운전에 적합하나 기계실이 반드시 필요하다. MRL 방식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1번 보기 고속운전에 적합하다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3번 보기 진동과 소음이 적다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4번 보기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설명을 고르라는 부정형 문제이므로 2번이 정답이며 이러한 유형은 정답 선지가 다른 보기들과 다르게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꼼꼼히 비교 분석하는 학습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시험 출제 빈도가 높은 핵심 개념으로 관련 법규와 안전 기준을 함께 정리해두면 응용 문제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영역이므로 핵심 수치와 동작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합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험 출제 빈도가 높은 핵심 개념으로 관련 법규와 안전 기준을 함께 정리해두면 응용 문제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영역이므로 핵심 수치와 동작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합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승강기의 조속기에 관한 문제로 조속기의 설치 위치와 작동 속도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승강기의 조속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정답은 4번 조속기는 카 하부에 설치되어 있다입니다. 조속기는 기계실이나 승강로 상부에 설치되며 카 하부에 설치되는 것은 비상정지 장치이다. 1번 보기 카의 하강 속도가 전격 속도의 140% 이상일 때 작동한다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2번 보기 카의 상승 속도가 전격 속도의 130% 이상일 때 작동한다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3번 보기 조속기 로프가 끊어지면 안전 스위치가 작동한다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설명을 고르라는 부정형 문제이므로 4번이 정답이며 이러한 유형은 정답 선지가 다른 보기들과 다르게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꼼꼼히 비교 분석하는 학습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시험 출제 빈도가 높은 핵심 개념으로 관련 법규와 안전 기준을 함께 정리해두면 응용 문제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영역이므로 핵심 수치와 동작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합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비상정지 장치의 작동 방식 중 점진식 안전장치에 관한 문제로 점진식 비상정지 장치의 작동 특성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비상정지 장치의 작동 방식 중 점진식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정답은 4번 제동력이 순간적으로 발생한다 입니다. 점진식 안전장치는 제동력이 점차적으로 발생하여 승객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1번 보기 쐐기 형식의 안전블록을 사용한다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2번 보기 순간식보다 제동거리가 길다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3번 보기 고속용 엘리베이터에 주로 사용된다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설명을 고르라는 부정형 문제이므로 4번이 정답이며 이러한 유형은 정답 선지가 다른 보기들과 다르게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꼼꼼히 비교 분석하는 학습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시험 출제 빈도가 높은 핵심 개념으로 관련 법규와 안전 기준을 함께 정리해두면 응용 문제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영역이므로 핵심 수치와 동작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합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승강기 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한 건물에서 승강기 한 대당 서비스 면적이 2,000제곱미터이고 기준층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일 때 필요한 승강기 대수는에 관한 문제로 관련 개념과 기준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 건물에서 승강기 한 대당 서비스 면적이 2,000제곱미터이고 기준층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일 때 필요한 승강기 대수는? 여기서 정답은 2번 2대입니다. 필요한 승강기 대수는 기준층 바닥 면적 나누기 승강기 한 대당 서비스 면적는 1,000제곱미터 나누기 2,000제곱미터는 2대가 필요하다.
오답인 보기 중 일대와 같은 내용은 관련 기준이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답 2번 이대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해당 항목의 규정 수치와 적용 조건을 함께 학습해야 하며 실무에서도 안전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시험 출제 빈도가 높은 핵심 개념으로 관련 법규와 안전 기준을 함께 정리해두면 응용 문제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영역이므로 핵심 수치와 동작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합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승강기 기계실 위치 선정 시에 관한 문제로 관련 개념과 기준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승강기 기계실 위치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서 정답은 2번 유지보수를 위한 접근성이 용이해야 한다입니다. 기계실은 유지보수 작업자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 점검과 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답인 보기 중 항상 지하층에 설치해야 한다와 같은 내용은 관련 기준이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답 2번 유지보수를 위한 접근성이 용이해야 한다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해당 항목의 규정 수치와 적용 조건을 함께 학습해야 하며 실무에서도 안전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시험 출제 빈도가 높은 핵심 개념으로 관련 법규와 안전 기준을 함께 정리해두면 응용 문제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영역이므로 핵심 수치와 동작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합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승강로 피트에 관한 문제로 관련 개념과 기준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승강로 피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정답은 2번 피트 내부에는 조명등과 비상정지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입니다. 피트 내부에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조명등과 비상정지 스위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오답인 보기 중 피트 바닥은 방수 처리가 필요 없다와 같은 내용은 관련 기준이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답 2번 피트 내부에는 조명등과 비상정지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해당 항목의 규정 수치와 적용 조건을 함께 학습해야 하며 실무에서도 안전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시험 출제 빈도가 높은 핵심 개념으로 관련 법규와 안전 기준을 함께 정리해두면 응용 문제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영역이므로 핵심 수치와 동작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합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승강기 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회주철에 관한 문제로 회주철의 특성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회주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정답은 4번 용접성이 우수하다입니다. 회주철은 용접성이 매우 불량하며 이는 높은 탄소 함유량과 흑연 편상 조직 때문이다. 1번 보기 진동 흡수성이 우수하다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2번 보기 주조성이 양호하다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3번 보기 절삭성이 우수하다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설명을 고르라는 부정형 문제이므로 4번이 정답이며 이러한 유형은 정답 선지가 다른 보기들과 다르게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꼼꼼히 비교 분석하는 학습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시험 출제 빈도가 높은 핵심 개념으로 관련 법규와 안전 기준을 함께 정리해두면 응용 문제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영역이므로 핵심 수치와 동작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합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베어링용 합금의 특성에 관한 문제로 베어링 수명과 하중 관계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베어링용 합금의 특성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여기서 정답은 2번 열전도율이 낮아야 한다입니다. 베어링 합금은 마찰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하기 위해 열전도율이 높아야 한다. 1번 보기 내마모성이 우수해야 한다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3번 보기 윤활성이 좋아야 한다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4번 보기 피로 강도가 높아야 한다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설명을 고르라는 부정형 문제이므로 2번이 정답이며 이러한 유형은 정답 선지가 다른 보기들과 다르게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꼼꼼히 비교 분석하는 학습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시험 출제 빈도가 높은 핵심 개념으로 관련 법규와 안전 기준을 함께 정리해두면 응용 문제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영역이므로 핵심 수치와 동작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합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세라맥스 재료에 관한 문제로 세라맥스의 특성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세라맥스 재료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정답은 4번, 인성이 우수하다입니다. 세라맥스는 취성이 크고 인성이 매우 낮아 충격에 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1번 보기, 내마모성이 우수하다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2번 보기, 전기 절연성이 우수하다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3번 보기, 내식성이 우수하다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설명을 고르라는 부정형 문제이므로 4번이 정답이며 이러한 유형은 정답 선지가 다른 보기들과 다르게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꼼꼼히 비교 분석하는 학습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시험 출제 빈도가 높은 핵심 개념으로 관련 법규와 안전 기준을 함께 정리해두면 응용 문제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영역이므로 핵심 수치와 동작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합격에 큰 도움이 됩니다.